화내야 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 올바른 때에 화를 내는 것, 화내야 할 일에 화를 내는 것, 제대로 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느닷없이 과격하게 성을 낼 때 불같이 화를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에 해당하는 한자가 불화이니 말 그대로 평상시와는 다르게 거센 불길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화는 곧 상대에게도 점화되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나면 이게 싸울 일이었나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 왜 싸우게 됐는지 그 발단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죠. 승자도 패자도 없고 그저 싸우면서 주고받은 막말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고 정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소한 시비가 싸움의 발단일 뿐 문제는 사실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에른스트 프리트 하니슈는 독일 미넨에서 다양한 심리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 방식을 지향하고 40년간 상담과 치료를 해오면서 심리치료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인 에바 분더러 또한 란추트 대학의 사회복지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부부 및 가정상담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모든 모기를 코끼리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유 없이 이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는 의미에 있어서 이 속담과는 결이 좀 다른데요. 문제의 원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코끼리처럼 분노의 근본 원인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저자들은 사소한 일에 흥분하는 행동의 원인을 탐색하다 보면 흥분을 일으키게 한 그 일 이전에 이미 인간의 기본 욕구가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소득이 없을 때가 많은데요. 이 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흥분하게 된 원인 뒤에 숨겨진 자신의 기본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욕구를 존중하기 위해 적절한 생각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은 4가지 각기 다른 사례를 들어 이 주제에 대해 원인과 전개 과정, 또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안나와 페터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나와 페터의 일화. 양말에 짜증을 내다. 안나와 페터는 결혼한 지 3년째다. 두 사람은 널찍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안나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파트타임 재택근무를 하면서 살림을 돌보고 페터는 중급 관리직에서 일한다. 오늘도 페터는 저녁 8시가 되어 기진맥진한 채 퇴근한다. 오늘은 어땠어? 라는 안나의 인사에 그는 그저 낮은 신음소리로 대답을 대신한다. 그는 코트와 재킷, 넥타이를 벗은 다음 안락 의자에 푹 쓰러진다. 안나는 이런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
배터리가 방전됐어. 난 휴식이 필요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하루는 어땠는지 남편이 되물어주기를 기대해봤자 허사다. 그래서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며 말한다. 주방에 먹을 게 좀 있어. 그리고 냉정한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이따가 침실에 있는 당신 양말이랑 신문들 좀 정리해주면 좋겠어. 그러자 패터는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한다. 또 그 소리야? 좀 더 중요한 얘기거리는 없는 거야? 안나는 더 크게 또박또박 말한다. 중요한 얘기거리가 없냐고? 당신은 집에 오자마자 신문을 폈잖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보다 신문 경제란이나 기사가 더 중요하잖아. 패터는 안락 의자에 더 깊숙이 몸을 파묻는다. 이런 자세는 편안해서가 아닌 내적 후퇴에 가깝다. 그는 마치 이마 주름을 펴듯 손바닥을 이마에 갖다 댄다. 그리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 방을 어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일이 떠올라 화해하려고 애쓰며 말한다. 미안해. 오늘 아침에는 정말 바빴잖아. 양말 안에 든 코끼리. 안나와 페터 사이의 갈등은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안나의 언짢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가 정리에 대한 생각을 조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는 그저 갈등의 한 영역일 뿐이다. 그러나 안나의 계속되는 격한 언짢음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숨어 있다. 그녀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중요한 기본 욕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각각의 거대한 코끼리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먼저 두 사람의 삶의 배경부터 살펴보자. 안나와 페터는 5년 전 쾰른에서 알게 되었고 2년 뒤에 결혼했다. 34살의 매력적인 안나는 몇 년 전에 한 중견기업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유망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페터를 만나기 전까지 혼자 살았다. 안나보다 3살 많은 페터는 미넨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한 국제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새로운 직업적 도전을 위해 쾰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라인 지방의 생활 방식에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쾰른으로 옮긴 것을 행복한 운명이라고 느꼈다. 최근에 그는 미넨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안나와 큰 갈등을 빚었다. 안나가 자기 경력과 상관없는 반일 근무를 받아들일까? 그녀가 친구들을 떠날 수 있을까? 페터는 쾰른에 남아서 새 직장을 구해보겠다고 제안했지만 안나는 내키지 않았다. 페터를 사랑한 안나는 그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에 결국 미넨으로 이사했다. 그때까지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안나는 침울해했다. 안나와 페터는 상담을 받으려고 나를 찾아왔다. 안나가 먼저 페터에게 제안했고 페터가 받아들였다. 페터 역시 안나의 계속되는 불만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안나의 불평이 자신을 점점 절망에 빠뜨린다고 토로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주 다투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녀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납득이 갔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과격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베터는 고개를 젓거나 이마에 짜증스런 주름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벗어둔 양말을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나중에 치울게 라거나 양말이 그렇게 거슬리면 당신이 직접 치우면 되잖아 라고 말해서 갈등을 더 크게 키웠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양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웠고, 그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다. 그냥 싫단 말이야 라는 안나의 해명에서는 어떤 인식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나는 당신의 하녀가 아니야 라는 말로 분노를 터뜨렸을 때 그녀는 코끼리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당신은 하녀가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라는 무익한 대답을 했다. 이따금씩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발끈하기도 했다. 이게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앞으로는 양말을 절대로 아무데나 벗어두지 않을게.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발 불평 좀 그만해. 간혹 패턴은 앞으로 노력할게 라는 건설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면 안나는 알았어. 그런데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했다. 안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페터의 억지 약속을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안나와 페터의 집에서 양말은 빨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에 놓인 핵심 문제다. 하지만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두 사람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만일 안나가 현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페터,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자주 화가 나. 나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난 뭘 하고 있지? 내 일상은 대부분 정리하는 거잖아. 나는 더 흥미로운 일을 찾고 싶어. 또는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덜 힘들고 인정받는 기분이 들 거야.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고 당신 뒷바라지하는 게 나의 최고 행복이겠어? 나는 미네넷의 삶이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아이를 낳고 싶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차마 말을 꺼낼 순 없었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솔직히 나는 당신이 부러워.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당신이, 인정받는 당신이, 성공을 경험하는 당신이 부럽단 말이야. 가끔은 중요한 일 때문에 생기는 당신의 직장 문제도 부러워. 이제 코끼리의 윤곽이 서서히 보일 것이다. 근본적인 불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안나는 자신이 인정, 이해, 자기 결정과 같은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종종 화가 났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만을 보다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고 본질적인 원인은 그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원하건 원치 않건 응당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안나의 내적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해.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
청결은 매우 중요해 같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나는 완벽한 수준에 이르려는 노력이 마치 자기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적합한 수단인 것처럼 행동한다. 규범을 따르라. 그러면 당신의 안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모든 위험과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모토에 따라서 말이다. 안나는 자신이 처하는 많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보여준 본보기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신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교육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는 질문, 즉 의미 충족과 삶의 만족이라는 문제에 맞서는 안나의 보호 기제는 매우 편협해 보이며 그녀의 남다른 성찰 능력과도 모순된다. 그녀에게는,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게는 중요한 기본 욕구의 좌절을 문제 삼는 것보다 양말을 문제 삼는 것이 더 수월하다. 인생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불만을 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처리 과정은 안나의 외적 이미지, 그녀의 확실한 행동과 직업적 능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녀의 자주성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안나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층위를 살펴야 한다. 그녀의 인생사를 관찰하면 그녀의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 페터에게 관찰의 초점을 옮겨보자. 페터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반복되는 불만이다. 페터는 근본적으로 아내의 끊임없는 불평이 마음에 걸리기보다 아내가 자신과 함께하면서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불안하다. 안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렵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고 특히 그녀가 자신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바람 때문에 직업적 야망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경력과 그에 따른 인정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딜레마에서 페터의 죄책감이 생겨난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페터의 코끼리에 대해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페터와 안나의 갈등을 보면 널브러진 양말이 이 부부에게 모기인지 아니면 코끼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페터가 양말로 벌어진 다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 안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좌절되었다고 느낀다. 페터는 복잡한 갈등에서 비켜나기 위해 양말 문제를 모기처럼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안나는 계속해서 신경 쓴다. 그녀는 정리정돈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말하자면 모기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견해상의 문제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제가 코끼리의 문제라고 예감했다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훌륭한 싸움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페터의 코끼리, 나의 경계를 정할 수가 없어. 널브러진 양말 때문에 생긴 부부 갈등은 두 코끼리가 충돌해서 생겨난다. 이들 부부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안나의 불만족에서 시작되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를테면 안나가 페터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페터의 머릿속이 나뒹구는 양말보다 더 중요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페터는 처음에 이렇게 피상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다. 안나가 이제 불평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페터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되게 일하고 퇴근한 날에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너무 지치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는 자신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기본 욕구가 충족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내의 비난에 마냥 화를 낼 수는 없다. 페터는 미네노로 이사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녀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비어있는 아이방을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것 같고 자신이 세심한 배우자가 되지 못하고 둘만의 부부 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거의 쏟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페터는 이런 상황에 책임을 느낀다. 페터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 찾는 것을 어려워할까? 그는 왜 신문 뒤에서 자신과 죄책감을 숨기는 것일까? 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번에도 그의 지난 삶을 살펴봐야 한다. 페터는 외동으로 자랐다. 열차 기관사였던 아버지는 집을 자주 비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로 페터의 교육을 맡았다. 어머니는 페터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간호사로 일했고 이후에는 오로지 아들 양육에만 전념했다. 그녀는 언제나 페터 곁에 있었고 페터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었다. 페터는 어렸을 때 생일 파티를 즐겁게 기억한다. 많은 친구를 초대했고 어머니는 언제나 재미있는 놀이를 제안했다. 어렸을 때 그는 언제나 왕자였고 중심에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페터는 어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늘 어린아이였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그의 반항과 거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다. 페터가 제 시간에 집에 오지 않으면 그녀는 곧바로 불안해했고 그가 돌아오면 잔소리를 퍼부었다. 페터는 종종 자신만의 상상에 빠졌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괴물을 잔인하게 무찌르는 상상을 자주 떠올렸다. 그의 방은 어머니 덕분에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춘기 때까지 어머니가 골라주는 옷을 입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페터가 15살이 되었을 때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새 바지를 사줬는데 완전히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었다. 그는 거세게 손사래를 치며 바지를 거부했다. 어머니는 이 행동을 마치 그녀를 향한 폭행처럼 느꼈다. 어머니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남기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페터가 배탈이 나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20살에 대학에 가기 위해 독립했을 때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가라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는 양육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페터를 자랑스러워했다. 이를테면 어릴 때는 페터의 학업 성적을, 나이가 들어서는 페터의 직업 경력을 자랑스러워했다. 페터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했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곁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끔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베터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취미로 뭔가를 만들고 있을 때면 항상 어머니가 나타나 숙제 먼저 끝내라고 경고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베터는 전반적으로 자신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큰 걱정 없이 보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과잉 배려를 완전히 이해한다. 엄마들은 다 그렇다고 말이다. 어쨌든 그는 잘 자랐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약점을 치유할 수 없는 가시가 하나 남아있다. 자율성과 경계 설정에 대한 페터의 기본 욕구는 아들을 독차지하려는 어머니의 사랑과 늘 마찰을 빚었다. 페터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임무를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갈등이 생길 때면 차라리 뒤로 물러나는 극복 전략을 학습하게 되었다. 그 대가로 죄책감이나 앙심을 숨길 수 있었다. 여기서 모기 안에 들어있는 페터의 코끼리를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있는 아내의 불만족은 한편으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갈등 속에서 타협을 위한 배우자로서의 대처 능력을 떠올린다. 다른 한편으로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된 안나의 질책은 과거의 죄책감과 억눌린 공격성을 건드린다. 신혼 시절의 페터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안나를 이렇게 비난했다. 당신은 가끔 우리 엄마 같아.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코끼리를 인식하고는 이렇게 인정했다. 저는 가끔 제가 아이처럼 느껴져요. 안나의 코끼리.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안나는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사랑스럽고 끈끈한 애착관계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그녀가 무엇을 불만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다. ���른에서 혼자 지낼 때 그녀는 독립심과 직업적 인정에 대한 중요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 말하자면 회사의 규칙에 응해야 했다. 취미나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친구들과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다. 안나가 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 일 외에 건설 공장 현장에서도 일을 했다. 어머니도 점점 더 자주 초과 근무를 했다. 끊이지 않는 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때문에 집안은 활력을 잃었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거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부모님도 매일 지칠 때까지 일을 했다. 그들 가족에게 중요한 일은 그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거나 소풍을 가는 것은 지난 일이 되어버렸다. 방학이나 휴가에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만 야영장에 갔다. 안나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았고 부모님 또한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아니었다. 안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숙제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게 반짝거릴 정도로 부엌을 완벽하게 청소했다. 나중에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자신을 칭찬해주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짓거나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안나의 코끼리를 들여다보면 그녀가 가족 안에서 무엇보다도 인정과 존중과 공감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집안일을 거둘 때만 인정과 존중을 받았다.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최고의 계명이 호기심과 자율과 같은 다른 기본 욕구의 발달을 방해했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녀는 집 밖에서 또래들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기본 욕구를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집안에서 그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님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안나의 코끼리는 좌절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거의 극복 전략을 담고 있다. 과거의 규칙, 즉 내가 집안일을 착실하게 하면 나는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금의 그녀에게도 알맞지 않았다. 가까운 유대관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안나에게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미개척지다. 일단 좀 더 만족할 만한 일을 찾아보고 남편 양말은 본인이 직접 빨게 해봐 라는 친한 친구의 조언이 가장 명백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안나가 찾고 싶은 해결책이었을까? 이것은 그저 해결책의 일부일 뿐이다. 그녀는 혼자 사는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 애정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싶었으니 말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동기를 벗어나면서부터 그녀의 삶에 세워진 수많은 표지판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즉흥적인 충동과 감정과 욕구에 귀 기울이는 것. 말하자면 자율적인 자아 발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금지되었고 그녀는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렸다. 집을 떠나면서 그녀는 그제야 자신만의 길을 타게 할 수 있었지만 또다시 의무이행과 성과 실현이라는 기준에 억지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안나는 페토와 연애하면서 어떤 성과를 보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감정을 가장 먼저 느꼈다. 그녀는 마치 왕자의 입맞춤으로 잠에서 깬 공주가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탐험을 떠나는 것, 약해져도 되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부모로서의 행복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약속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위넨에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선물이 전부 속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페토와 갈등을 겪으면서 그만큼 더 깊은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의무이행과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과거의 극복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부담을 느끼면 뒤로 물러나는 반응을 보이는 남편을 선택했다. 페터와 안나 모두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다. 페터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특히 지금 자신이 버는 돈의 대부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페터는 자신이 집안일을 거들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안나의 불만을 해결해 주기에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낀다. 그는 단순히 널브러진 양말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양말로 인한
다툼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베터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릴 때처럼 지금도 책임감을 느낀다. 그는 과거의 책임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그의 분노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로, 또한 이러한 죄책감을 유발하는 아내에게로 향한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부적절한 해결책을 시도한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위해 집안일을 책임져라 라는 구호에 따라서 말이다. 안나는 페터의 널브러진 양말을 보고 처음에는 남편에게 화가 났다. 남편은 그녀의 정리 욕구를 존중하지 않고 그녀가 집안을 가꾸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녀의 어릴 적 극복 패턴이 이제 어른이 된 그녀의 자기 이해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어머니나 남편의 미소를 위해 모든 것이 반짝거릴 때까지 청소하는 것이 정말로 현재 그녀에게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그녀가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어릴 적의 의존성이 반영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와 의무 이행에 일방적으로 맞춰져 있는 삶 너머에 있는 자율적인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난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자신의 욕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선을 긋는 것, 그럼에도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본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이해하지도 못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널브러진 양말은 그녀에게 사소한 것 이상이며 과거의 감정과 부적절한 자기보호 프로그램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는 결국 또다시 다른 사람의 기본 욕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기보호 프로그램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갈등은 점점 고조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더욱더 이해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욕구는 겉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험상으로 볼 때 자신의 욕구를 분명하게 의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욕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지 인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삶에서 변화를 피하려고 하거나 독립심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에게 안정은 얼마나 큰 의미일까? 존중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그 사람은 자신의 안정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시 말해, 안정을 위해 어떤 다른 욕구를 뒤로 미룰까?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본 욕구가 손상되거나 위협받은 시기가 아주 먼 과거일 수 있고, 이렇게 이른 시기에는 이를 분명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우리는 불쾌한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마음 상한 감정, 불안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회피하려고 하며 그런 느낌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감춰진 코끼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만약 우리가 자신의 삶에 포괄적으로 만족하고 주어진 과제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신뢰감을 갖고 변화를 허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욕구를 깊게 살펴볼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욕구 세계로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불만을 느끼는 삶의 국면에서 그 본질적인 원인을 묻는 것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냥 귀 기울여 들어주기 연습. 패턴은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녀의 안부를 묻는 등 아내를 좀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졌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는 아내가 하는 말에 조언하면서 개입하지 않고 공감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다는 점이다. 아내 또한 달라졌다. 페터의 머릿속이 다른 일로 꽉 차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는 그의 관심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아내의 유익한 변화도 페터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의 학습 목표는 아내의 불만을 일단 한번 견뎌내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분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의 분노가 내 인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페터는 아내의 욕구 충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혹은 자신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러자 경계 설정이라는 갈등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견고한 유대관계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태도는 없다. 내려놓기 연습. 안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정해진 일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그녀는 가끔 페터보다 늦게 귀가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정말 천재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익살스럽고 현명한 방식을 좋아했던 페터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안나는 페터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 양말을 치울게. 정말이야. 당신은 내가 양말 3켤레를 빨래 바구니에 모을 때마다 내가 보고 싶은 오페라 티켓을 구해서 나랑 함께 보러 가는 거야. 돈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경험상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내려놓기 연습의 목표는 자신의 행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욕구가 아닌 자율적으로 결정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며 자신의 재능과 욕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를 위해 희생하며 산다면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발적인 것이라 해도 숨기고 눌려진 그 욕망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울고 싶을 때 마침 뺨 맞는 격으로 툭 붉어져 나올 겁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내가 뭘 해줄까? 또는 그가 나를 위해 이런 걸 해줬음 하는 바람보다는 그가 싫어하는 걸 안 하기. 그러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상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나머지는 둘 안에서 각자가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이해하는 것.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